드디어 나라빚 1,0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 편성으로 이 정권이 끝나는 2년 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됩니다.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 동안만 빚이 400조 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지금 세대가 갚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0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의 1인당 국가 채무는 1억 3,331만 원으로 1인당 빚 1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일이라곤 우유 먹고 학교 다니는 일밖에 없는 아이들이 억대 빚장이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이들 볼 낮이 없습니다. 부모가 빚을 얻어 펑펑 쓰다가 죽고 나서 빚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면 그런 부모를 폐륜부모라고 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폐륜정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폭등은 한순간입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지금 우리보다 낮은 GDP 대비 41.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년 만에 66.3%로 폭등했고 10년 후인 2018년 말에는 85.95%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얼마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우리보다 200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하고 한때 세계를 경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던 과거의 대제국, 기축통화국 중의 하나인 파운드화를 쓰는 영국의 2007년보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이미 50%가 훌쩍 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참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정부는 증세 없이 빚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국민의 고통이자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낸 성과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80조 일자리 예산을 써서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됐습니까? 실업률이 줄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공무원 늘리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 부담만 잔뜩 늘려놓은 꼴 아니겠습니까? 또한 빚내서 재정을 만들었으면 그 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써야 빚내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 영합적 발언이 나온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입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100번이라도 주자는 무책임한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그렇다면 양식 있는 공무원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나라 살림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엉터리 지출에서만큼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집안 살림이 방탕하면 금방 망하듯이 방탕한 나라 살림 속에 성과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에서 예산은 태산같이 키워놓고 국민께 보여준 성과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정부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채무 증가는 재앙이고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고작 엄청난 빚과 특권과 반칙의 나라여서는 안 됩니다. 부디 청와대와 정부 모두 역사에 중죄를 짓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논쟁이 한창 벌어지는 이때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합니다.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발표해서 여당 내 소란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총선 전날 추경 통과 기다리지 말고 돈 받을 사람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라고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이 왜 지금은 침묵하십니까? 그때는 선거여서 말하고 지금은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때부터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성격에도 맞고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에도 더 부합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억지 춘향식 기부 논란 자체가 전 국민에게 나눠준 것이 부적절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돈을 살포할 게 아니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민들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분노와 질책의 눈빛이 향할 곳은 야당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등 뒤에서 돌 맞고 항의하는 의사들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눈빛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정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레이저가 스스로를 매섭게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레이저가 아니라 정적을 압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증오와 감정에 찬 레이저라면 언젠가 그 빛은 대통령에게 반사되고 말 것입니다.